여러분, 식사 후에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나는 밥 먹고 나면 잠깐 앉아서 뉴스나 좀 본다. 식사 후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어야지. 이런 분들 주변에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식사 후의 휴식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서서히 위협하고 나도 모르게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당뇨 환자들을 진료해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태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식사 후 단 30분, 우리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몸을 조금 움직이느냐에 따라 혈당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그 단순한 습관이 노후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밥도 규칙적으로 먹고 약도 안 빠지게 챙겨 먹는데 혈당이 자꾸 올라요. 운동도 일주일에 2번은 꼭 하거든요. 근데 공복 혈당이 자꾸 높아져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흔한 설거지도 자녀에게 맡기고 식탁에서 일어나자마자 소파에 앉거나 TV 앞에 앉아버립니다. 하루의 걸음수는 평균 2000보도 채 안 됩니다. 여러분, 혈당은 식사 직후에 가장 크게 상승합니다. 그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속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공복 혈당은 점점 오르고 결국 당뇨 전 단계 혹은 만성적인 대사증후군으로 진행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정말 식사 후 30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동안 가볍게라도 움직이기만 해도 혈당이 평균 2030% 가까이 낮아진다는 수많은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74지신 이분은 늘 식사 후 바로 앉아 드라마를 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식사도 간단히 하시는 분이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식곤증이 너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고 공복 혈당이 130, 당화 혈색소가 6.2로 나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던 겁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식사 후 바로 10분만 거르지 말고 집안을 천천히 걸으세요. 박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석 달 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지도 않았고 운동 강도를 높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식사 후 앉지 않고 조금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사실 이렇게 식사 후 혈당을 조절하는 습관은 노후 당뇨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근육량이 줄고 대사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과식하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혈당이 쉽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음식을 먹은 후 소화기관이 열심히 작동하고 간과 췌장이 바쁘게 혈당을 조절하는 시간에 앉아서 쉬어버리면 그 부담은 모두 몸이 떠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옆에서 팔짱만 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의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도 그로 인해 따라오는 합병증이 더 무섭습니다. 실명, 신장투석, 족부괴사, 기억력 저하 등 삶의 질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문제들이 모두 높은 혈당을 관리하지 못해 생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식사 후에 앉아 있는 습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과 그에 따른 몸속 변화, 그리고 가장 실천하기 쉬운 식후 걷기 습관의 효과와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는 여러분 자신이 매번 식사 후 곧바로 자리에 앉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은 30분이 여러분의 다음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당이라는 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하나에 담긴 건 우리의 몸속 에너지 순환 구조,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몸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지요. 사람이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고 그 속에 있는 당분인 포도당을 혈액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혈당이 올라가죠. 그러면 몸은 그걸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이 혈당을 우리 몸 구석구석 세포로 옮겨주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저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운반차입니다. 하지만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자주 듣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말 그대로 인슐린이 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들이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혈당이 그대로 혈액 안에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운반차는 출발했는데 문이 안 열려서 짐을 못 내리는 상황이지요. 이 현상이 자주 반복되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되다 보면 결국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분비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으로 가는 길입니다. 문제는 노년기가 되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줄고 대사율이 떨어지며 간 기능과 췌장 기능도 조금씩 저하되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성은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바로 식사 후입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일 시간 사이가 혈당이 가장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우리 몸은 그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우리의 근육은 혈당을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팔을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근육은 포도당을 직접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혈중 포도당 농도는 낮아지고 인슐린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후 혈당을 낮추는 습관은 단순히 당뇨 예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식사 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 치매 발병 위험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뇌는 혈당 변화에 민감한 기관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뇌의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고 그 결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즉, 식사 후 몸을 움직이는 것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천 팁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걸을 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내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뒤로 1020분간은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을 급격하게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빨리 걷거나 운동처럼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활동은 오히려 위장을 자극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그저 집안을 돌거나 복도를 천천히 오가거나 마당을 한 바퀴 돌거나 심지어 설거지를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앉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1세의 김성자 어르신은 혈당은 정상이지만 늘 식후 졸음과 피로감으로 고민이셨습니다. 건강검진상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상하게 식후가 힘들다고 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밥 드신 뒤에 바로 소파에 앉지 마시고 부엌 정리를 혼자서 천천히 해보세요. 그렇게 실천한 지 한 달도 안 돼요. 졸음과 피로가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혈당 조절이라는 것은 특별한 약이나 식단 이전에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움직이면 반응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노후의 수많은 질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달달한 간식 안 먹어요, 탄수화물 줄였어요 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당뇨 걱정과는 멀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정작 문제는 식단보다 습관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히 식사 후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혈당을 높이고 몸의 대사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곤 하지요. 이 시간에는 식후 당연하게 해왔지만 사실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직후 바로 소파에 앉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당연하다는 듯 식탁에서 일어나 소파에 푹 앉는 습관, 혹은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드라마를 기다리는 행동. 노년기에 이 시간은 혈당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시점이자 인슐린이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몸을 고정된 자세로 오래 두면 혈당은 더 오래 높게 유지되고 혈관 벽에는 당분이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당뇨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신경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식후에 바로 과일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인데 왜요?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일은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식사 직후 이미 포도당과 탄수화물로 포화 상태가 된 위장에 과일의 과당까지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감 같은 고당도 과일은 소화 흡수 속도가 빨라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최악의 조합은 식사 후 달콤한 커피 한 잔과 과일 한 조각을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혈당 급등을 유발하는 은근한 트리거가 됩니다. 세 번째, 식사 후 졸음에 맡겨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 몸이 노곤하고 졸릴 때 잠깐 누워서 눈을 감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눕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속쓰림, 가슴 통증, 위식도 역류 질환 GERD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식사 후 눕는 습관은 혈당의 정체와 당분의 저장을 촉진해 지방, 간, 복부 비만,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무심코 마시는 단 음료입니다. 식후 한 모금 달달한 커피, 설탕 들어간 전통차, 달달한 음료 한 잔. 이런 것들은 단맛으로 포만감을 높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혈당 수치를 올려버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노년층이 자주 마시는 믹스커피는 설탕과 크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함께 높입니다. 습관처럼 마시는 이런 음료들이 쌓이면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일으켜 당뇨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사 후 약 복용 타이밍을 잘못 잡는 경우입니다.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약 등은 식후 일정 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식후 졸리다며 잊고 지나치거나 식사 중간에 미리 복용하는 습관은 약효의 흡수를 방해하고 때로는 저혈당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식후 혈당 상승이 우려되는 분들은 의사나 약사와 식후 정확히 몇 분 후에 복용해야 하는지를 꼭 상담을 통해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식후에 집중력이 떨어진 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과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신체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정신적인 활동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장시간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등을 하는 경우 뇌 활동도 저하되고 대사율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식사 후 영상 콘텐츠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간식이나 음료를 또 손에 들게 되기도 하지요. 이는 식후 혈당의 2차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며 자연스럽게 몸을 가만히 두게 되지만 노년기에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 몸을 무겁게 만들고 혈당, 지방, 염증을 쌓아가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게으른 것처럼 보여도 식후 30분이 가장 치열하게 일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몸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쌓아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식사 후 30분, 조금만 덜 앉아 계시고 조금만 덜 눕고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있고 식사 후엔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며 소파에 앉거나 누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후 30분은 우리 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건강 상태, 특히 당뇨와 대사 질환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로 당뇨 예방과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식품과 실천법을 조목조목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식사 후 혈당을 낮추는 걷기 습관.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습관은 바로 식후 걷기입니다. 물론 무릎이나 발목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혈당을 즉각적으로 낮춰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식후 15분에서 45분 사이에 가벼운 산책을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면서 인슐린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지요. 하루 3끼 중 적어도 1끼 식사 후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산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거실을 오가거나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다리 들기, 발목 돌리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반복 같은 정적 운동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2.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 3가지. 혈당을 조절하는 데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식품들을 하루의 루틴 속에 자연스럽게 넣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우엉, 미역, 다시마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식전에 한두 젓가락만 먹어도 포만감을 높이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어 인슐린 부담을 줄여줍니다. 가능한 한 매 끼니에 채소 반찬 2가지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짠 장아찌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무침으로 드시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식초 소량 섭취.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 또는 직후에 식초를 소량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평균 203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식초는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추고 포도당 흡수를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 200ml에 식초 1작은술 정도만 타서 마시면 충분합니다. 단, 위염이나 위산 과다 증상이 있는 분은 주의하시고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계피. 계피에는 혈당을 낮춰주는 활성 성분 시나말데하이드이 있어 소량만 섭취해도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살짝 타서 차로 마시거나 계피와 함께 구운 고구마, 사과 등을 건강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하루 12지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3. 당뇨 예방을 위한 식사 순서 실천법. 노년기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음식의 섭취 순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먼저 채소 반찬을 3-4젓가락 먼저 드시고 다음으로 단백질인 달걀, 생선, 두부 등을 섭취.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된 노년기에는 이러한 식사 순서가 매우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옵니다. 4. 수분 섭취의 중요성. 식후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탄산음료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가 아닌 따뜻한 물, 보리차, 결명자차 등 자극이 적은 수분으로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 따뜻한 물 1컵 정도 마시는 것으로 혈당을 희석하고 소화 기능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갈증을 참지 않고 하루 총 1.5리터 정도의 수분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혈액순환과 인슐린 작용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식사 후 걷기, 식사 순서 조절, 혈당 안정식품, 수분 섭취 습관은
모두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노년기의 당뇨병과 대사질환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 단 30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우리의 10년, 20년 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요. 누군가는 식사를 마친 후 TV 리모컨을 찾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졸음에 이끌려 그대로 소파에 눕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이 모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 인슐린 저항성 증가, 대사증후군과 당뇨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서서히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이 시간에 단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한 컵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음식의 순서를 조절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의 몸은 변화를 기억하고 반응하고 회복하려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평생이 괜찮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나는 평생 별 탈 없이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당뇨가 왔을까요? 이 나이 되도록 병원 한 번 안 갔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자꾸 무기력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대부분은 식습관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채소와 과일도 열심히 챙겨 드셨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를 지키려 애쓴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당화혈색소가 올라가며 나중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그 이유는 식후 행동에 있었습니다. 식사 후 곧바로 앉거나 간식을 찾거나 혈당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에 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요. 기억해 주세요. 식사 후 30분은 혈당 관리의 황금 시간입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인 직후는 가장 바쁘게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위와 장은 소화 준비를 하고 간은 당을 분해하려 애쓰고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기관들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만 있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혈관 손상, 신장 기능 저하, 말초 신경장애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몸을 위한 투자, 오늘부터 10분만 시작해 보세요. 물론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식사 후 10분만 집안에서 걸어보기. 밥부터 먹지 않고 채소를 먼저 먹는 순서 바꾸기. 계피차나 식초물을 하루 한 번만 마셔보기. 식사 후에 습관처럼 마시던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물로 대체해보기. 이 중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한 가지만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매일 그 작은 신호를 받고 이 사람은 나를 돌보려는구나 하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하고 의미 있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이 30분을 잘 쓰는 것.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도 식사 후 몸을 움직이는 사람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5년, 10년 후 건강 나이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정말 무섭고도 고마운 사실이지요. 이 작은 습관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제부터 식사 후 30분은 휴식 시간이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혈당 조절을 위한 황금 시간, 그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식사 후 늘 몸이 무겁고 졸린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그분의 건강과 삶이 이 이야기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담지에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식사 후 10분, 당신의 혈당을 지키고 노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